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덕유한공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 666명 돌파를 기념하는 아주 소소한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호러 영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총 31편의 호러 영화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영화 선정 기준은 제가 왓챠피디아에 별점을 매긴 영화들 중에서 장르 구분에 공포를 포함하고 있고, 제가 준 별점이 2.5점, 3.0점, 3.5점에 해당하는 영화들 중에서 대충 31편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31편의 영화 중에서 별점 2.5점 영화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들은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볼만하다 정도 생각되는 영화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게임 오브 데스입니다. 이전에도 짧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2017년 캐나다 영화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73분이라는 러닝 타임이 되겠습니다. 대충의 내용은 2명의 남매를 포함한 7명의 젊은 남녀가 게임 오브 데스라는 오래된 보드게임을 발견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의 룰이 이 게임에서 나온 숫자만큼의 사람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이 게임의 참가자가 한 명씩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코멘트에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만듦새, 특히 이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뭔가 못하는 건지 좀 뭔가가 이상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됐었는데, 그럼에도 참 재밌어서 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고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성을 들여서 표현을 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설적인 이 스토리에 괜히 러닝타임을 질질 끌지 않고 73분에 딱 막을 내린 점도 좋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좋았던 점은 아까 연기 톤이 좀 이상하다고는 했는데, 여기 나온 이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이 좀 정이 가요. 이렇게 특별히 미운 사람 없이 짧은 시간에 표현이 됐음에도 꽤 정이 가고, 특히 이 두 남매, 여기 보시는 하얀 옷 입은 친구랑 여기 검은 옷 입은 여성, 둘이 남매인데 이 오빠와 여동생 간에 또 요상한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표현이 재밌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보는 재미도 꽤 있었던 작품입니다.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는 살인병동이라고 공개가 됐었고 더 보이드라는 영화입니다. 포스터 보시다시피 약간 코스믹 호러스러운 그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가 되겠고요. 대충의 내용은 이 경찰관하고 간호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출산 도중에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경찰관 남편인 데니얼이 어느 밤에 한 젊은 남성이 부상을 입은 걸 발견해서 전 부인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합니다. 근데 이 병원 안에서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병원 주변에 또 약간 무슨 사이비, 이단 종교를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작품이겠고요. 이거는 이 코스믹 호러 영화들 중에서 사실 기대치를 딱 만족시키는 영화가 흔치 않은데, 이 영화 역시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처하게 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떤 코스믹 호러로서 한 번쯤 상상해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시너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들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요 96년에 미국에서는 은근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뭐 흥행이나 뭐 평가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대충의 내용은 이제 고도 비만의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변호사에 대해서 대부분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선입견대로 되게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건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고, 뭐 그래서 파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집시 할머니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또 어떤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요. 큰 벌도 받지 않고 마치 이제 그 집시 할머니한테 잘못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변호사 빌리를 시너하고 이제 일종의 저주를 걸게 되는 겁니다. 이 집시 노인은 아까 죽었던 집시 할머니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시너라는 저주를 받게 되면은 살이 정말 쭉쭉 빠지게 되는데, 뭐 다이어트를 뭐 효과적으로 잘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죽어가게 될 정도로 포스터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이제 풀기 위한 이 사람의 노력이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 시너 말고 다른 저주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도 역시 스티븐 킹의 원작답게 흥미로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체 모음 집입니다. 그 하우스 할 때 집이 아니고 집 파일 할 때 집이고, 요거는 아마 제가 작년에 극장에서 CGV에서 단독 개봉을 했었나? 그래서 가서 봤었는데 연작 영화예요. 앤솔로지 형식의 영화고, 대충 내용을 보면 이제 프레임이 되는 이야기는 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잠입 취재하는 이제 기자, 그리고 그 기자가 그 현장에서 어떤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하나하나의 사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로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커멘트에 보시다시피 다른 에피소드들은 아쉽거나 좀 한숨이 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지만, 특히 세 번째 에피소드 엑소시즘 넷이라는 에피소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2.5점짜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별을 3.5점까지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생길 정도로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 번째 에피소드의 힘이 아주 컸었고요. 이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제 호러 영화로서의 어떤 기능뿐만 아니고 이제 악마의 빙의된 친구를 구하기 위한 여고생들의 어떤 사투, 고군분투가 상당히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정도 줘서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약간 요런 기획들의 대부분 문제인데, 음향이나 CG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나오는 다른 우리나라 이런 앤솔로지 형식의 공포 영화에 비하면 이거는 꽤 볼만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인 청바지라고 되어 있는데 슬랙스라는 영화가 되겠고요. 대충 내용을 보시면 이제 캐나다의 한 의류 매장에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뭐 일을 배워가는데, 이게 보니까 이 회사 사람들이 이제 좀 이기적이고 별로 남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의 신체 치수에 딱 맞춰주는 그런 청바지를 출시하게 됐는데, 이 청바지 하나가 자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왜 경제적으로 좀 빈곤한 국가에 어린아이들이 노동에 착취를 당하면서 뭐 신발도 만들고 이런 의류 산업도 왜 노동 현장에도 투입이 되는데, 그런 얘기도 슬쩍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뭐 어떤 물품이나 도구가 살인의 주체가 되는 이런 공포 영화는 그 설정이나 소재의 기발함만 가지고 다른 부분이 미흡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영화를 보면
그냥 낄낄낄거리는 재미에만 만족을 하고 이 영화적 만듦새에 되게 성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영화가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뭐 연이 사람을 죽인다거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람을 죽이는 뭐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괜찮게 공들여 찍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화는 엘리게이터입니다. 이게 1980년도 영화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 꽤 화제가 됐던 영화였어요. 물론 저는 극장에서 보지 못했고 나중에 비디오랑 뭐 텔레비전에서 해줄 때 봤었는데, 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 이런 도시괴담이 많죠. 새끼 악어를 키우다가 얘를 이제 버려야 돼서 화장실에 변기에 내려보내고, 그렇던 악어들이 이제 하수도에서 뭐 이제 커가지고 이제 사람을 해치게 된다 이런 도시괴담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걸 따르게 되고 있고, 특히 하나는 하수구에 몰래 한 약품 회사에서 뭐 어떤 물질을 버렸다가 이게 이 버려진 악어를 더 거대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뭐 아주 거대해져서 이제 사람들을 뭐 해치게 된다. 예,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아마 몇 달 전에 여기 출연했던 악어가 이제 천수를 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오브 1999 폭력교실 1999라고 하고요. 1990년도 영화네요. 이거는 그냥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죠. 예. 대충 내용을 보면은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당연히 이제 교실도 난장판이 됐겠죠, 학교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컨트롤하려고 로봇 교사들을 투입을 했는데, 이 로봇 교사들이 아주 지나친 폭력까지 쓰게 되면서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맞서게 된다. 이런 영화고요. 여기 그냥 기대하신 것처럼 딱 그 정도 B급스러운 재미를 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비아탄입니다. 1989년도에 나왔던 영화고요. 이 영화는 몇 가지 살펴볼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89년도에 아마 어비스가 나왔었을 겁니다. 물론 어비스는 그 에일리언 2 이후에 그런 또 영화가 이제 심해를 배경으로 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영화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한번 어비스 이런 것들의 제작에 자기들도 이제 숟가락을 좀 얹어보려고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좀 나왔었어요. 예, 그 중에 한 편이 이 레비아탄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일리언 2편이라든지 뭐 에일리언이라든지 이런 영화가 이제 깊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후반에 좀 제대로 나오는데, 이 크리처의 이 어떤 형태, 모습이 당시로서는 꽤 조금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 싱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았던 그런 크리처인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로보캅으로 유명했던 피터 웰러가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화는 치어리더는 모두 죽는다. 요거는 아마 넷플릭스에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간 것 같고요. 요거는 잠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반항적인 아웃사이더 메디가 어느 날 이 치어리더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치어리더 팀의 원래 그 주장이었던 학생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참혹하게 죽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 치어리더 팀하고 친했던 이제 풋볼 팀 주장의 이제 더러운 과거를 폭로하려고 아마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서로 이 치어리더들하고 풋볼 팀하고 좀 부딪히다가 치어리더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뭐 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둔 이렇게 되겠죠, 풋볼 팀에서.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이 치어리더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풋볼 팀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또 떠오르는 게 죽여줘 제니퍼,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목으로 나왔던 그 영화도 생각이 좀 나고요. 예. 특히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점은 감독인 럭키 맥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이 호러 중에서 좀 중요한 영화인 메이를 감독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메이라는 영화가 꽤 평이 좋았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 요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